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함을 하게 돼 있어요.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 끝까지 했냐? 간단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죽을 정상을 또 가는 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0년에 하던 얘기를 전 세계 제약업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년째 되니까 이제 서로 나한테 막 돈을 대줍디다. 그리고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보고 회사를 팔으라고 합디다. 그래서 사업한 지 딱 17년 지났어요.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6명이 5천만 원 가지고 차렸던 홀딩스가 현재 자산이 이미 5조인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바이올로직을 하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현재는 시가총액이 뭐 20조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조라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31, 2조니까 무척 커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는 케미칼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케미칼 약도 이제 수출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판매하는 회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 저 회사도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됐어요. 이런 회사들이 제가 우리 회사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배우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충살도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요.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요새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진갑이 되니까 62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할 줄은 모르겠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 수저니 뭐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연탄을 배달했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택시 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야,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낳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나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야.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맨날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본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본질 간단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하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가족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야 돼.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예요. 그런데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알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가 싸움이 없어져요. 이 나라가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걸 보고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그 나라를 가보거라. 그리고 또 지금 암담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곧 새로운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